안녕하세요. 10월 10일 KB 리서치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선 의원입니다. 네, 시황 컨설팅팀 최윤선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의 호실적과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인 스탠스에 양 지수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4조 원으로 발표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7.8% 감소했지만 올해 첫 조단위 영업이익을 기록해 실적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됐고 장중 4%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고 투자 심리 전반이 개선이 됐습니다. 최근 연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긴축 종료와 국채금리 정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환율도 큰 폭 하락을 했고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을 11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지만 규모는 감소했고 또 대규모 선물 매수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강한 생산자 물가 결과에도 국채금리와 유가의 하락세가 유지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9월 PPI는 전월 대비해서 0.5% 상승해 8월 0.7%보다는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한편 9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징주로는 독일의 버켄스탁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 12%대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국경절 연휴 기간의 소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강보합권 마감했고 유럽은 전 거래일 큰 폭 상승한 영향에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나면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6%로 전쟁과 미국 생산자 물가 상승 또 연준 의사록 공개가 겹치면서 9.5bp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CPI 발표를 대기하면서 관망세가 부각돼 보합권 마감했고 국제유가는 중동지역 불안에도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음 증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금리, 달러, 유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9월 FOMC 의사록에서는 일부가 향후 동결을 예상해 투자 심리에 긍정적입니다. 견조한 글로벌 증시 흐름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될 시에 기업 실적으로 점차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전일 급등과 미국 CPI 대기 심리로 관망세가 우세할 전망이고 외국인 현물 매도가 지속되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강한 생산자 물가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와 유가 하락세가 유지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급등과 CPI 대기 심리로 관망세가 우세할 것이라는 그런 태윤선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 은행주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소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 담당 안소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국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은행주 3분기 실적 내용뿐만 아니라 경영진들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 실적은 지난 1, 2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 초대형 은행주의 실적 내용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은행주 실적의 중요한 두 축에 해당하는 순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모두 전년 대비 변화율이 3분기에 더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이자이익의 핵심이 되는 게 예대금리 차와 대출 수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이 모두 좀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먼저 대출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준이 주관으로 집계하는 미국 대형 상업은행의 대출 규모를 통해서 최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3분기에 대출 증가율이 지난 2분기보다 더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3월 은행 불안 이후에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 상황에 있다라는 부담 자체도 대출 수요를 억누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인 예대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축소되는 방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처럼 대규모의 예금 이탈에 대한 경계가 큰 상황은 아니지만 3분기에 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은행들도 추가로 예금 금리를 높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은행주의 이익 모멘텀 둔화가 불가피한 환경이지만 3분기 은행주 실적 결과가 은행주 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주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하반기 이후에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익 모멘텀 하강을 보였던 과거 사례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익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일부 선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경기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에는 분명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키우면 다른 경기 민감주의 실적 눈높이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행주 실적 안에서도 대출 부분, 특히나 소비자 대출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신용카드 대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신용카드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가계 이자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나 유류비 부담 확대와 맞물려서 가계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도 덩달아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국 초대형 은행주의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씩 쌓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은행주는 하반기에 이익 모멘텀이 빠르게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행주의 실적은 크게 두 축입니다. 순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의 그런 전년 대비 변화율 모두 3분기에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대금리 차 축소와 대출 증가율 하락의 방향성은 하반기에도 계속이 되면서 순이자 이익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은행주의 그런 이익 모멘텀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3분기 실적 결과가 은행주 주가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모멘텀 우려가 이미 주가에 일부 선반영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3분기 은행 실적이 시장의 경기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다른 경기 민감주의 실적 눈높이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안소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 3분기 실적 프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성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현대차 3분기 실적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기존 대비 3.8% 하향합니다. 영업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4.3%, 올해 4.3%, 내년 5.8% 상향 조정했지만 할인율 상승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승률은 32%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8조 원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6.7% 상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전망치 대비로는 4.8% 하했습니다만 시장 우려 대비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이익 전망치를 하향한 이유는 판매 대수가 이미 이제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좀 3.6% 적었고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는 판매 보증비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주된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요인에 해당이 되고요. 반면 미국 중심으로 판매가 호조를 이루고 있어서 믹스 개선 부분 그리고 또 환율이 상승하면 또 영업이익 긍정적 요인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3분기에는 하향 요인이 더 컸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기존 대비해서 4.3% 상향 조정하고요. 컨센서스보다도 좀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미국 중심의 판매 호조가 여전히 수익성에 계속 긍정적 영향을 보여줄 거로 보여지고 환율이 올라간 부분이 3분기에는 판매 보증비 평가 손실 부분으로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지만 4분기에는 이제 그 약해진 원화 가치가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요인을 주는 부분만 남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의 이익은 우려보다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이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리스크 요인을 좀 뽑아본다면 미국의 자동차 소비 둔화 가능성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의 가격 심화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유럽 등의 이제 보호주의 정책 등이 리스크 요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올해와 내년도에 영업이익 추정치는 상향을 했지만 저희들이 밸류에이션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상승으로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약 3조 7천억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약 6.7% 상회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판매 호재에 따른 믹스 개선이라든지 그런 원화 매출액 증가 등은 영업이익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2023년 현대차 영업이익은 약 15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컨센서스를 약 5%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 판매 호조가 이제 긍정적이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예상보다 높은 원달러 환율 등으로 그런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그런 강성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정유학 월간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배터리 전우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그 배터리 산업에 관해서 세미나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의 이제 배터리 산업 주가 조정이 단순 경기 그리고 심리 둔화에 따른 이제 전기차 판매 둔화에 따른 영향이라면, 지금 조정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반응이었고요. 한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IRA 취소에 관련해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IRA 취소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컨그레스 그 의회에서 통과된 정책을 무르기에는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모두가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배터리 공장들이 공화당 투표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들을 버리기도 좀 어렵다라고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인 만큼 현재 이제 LG 종목으로서는 LG화학의 이제 지주사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높은 평가를 주고 있었고요. 삼성 SDI의 안정성, 그리고 이제 전고체 사업에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익 같은 부분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유 쪽 말씀을 드리면, 9월달 그리고 10월달에 이제 정제 마진이 절대적으로 너무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정상적인 위치로 좀 조정이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도 미드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 정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 정유사 이제 시황 강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아직도 2019년 대비해서 항공량은 크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중국 리오프닝 이후 항공량만큼은 되게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석유화학 쪽에서 가동이 그래도 수요가 개선되면서 회복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납사 판매도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계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화학 마진은 3분기에도 반등에 실패를 했습니다.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 납사 가격 상승, 유가 상승에 따른 2분기 대비 3분기의 재고평가 손실 환입이 발생을 하면서 3분기 실적이 소폭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고평가 손실 환입은 4분기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이번 달 말 이후로는 다시 투심이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재료 효과는 화학이 가장 4분기에는 안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이나 배터리, 그리고 정유는 괜찮은 편으로 이런 정유나 태양광 배터리 쪽을 4분기에는 조금 더 선호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그 담당 애널리스트가 10월 초에 이제 북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현재 주가 조정이 단순한 경기라든지 심리 영향이라면 지금 조정이 매수 기회라는 점인 거고, 그리고 IRA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LG화학의 지주사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언제 해소되는지, 그리고 삼성 SDI의 안정성 및 전고체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1차적인 매수 시점은 4분기 실적 저점을 고려한 연말 연초라고 볼 수 있겠고, 2차 시점은 그런 EV 즉 전기차 판매가 활성화되는 경기 회복 시점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유 쪽 동향을 살펴보게 된다면, 정제 마진은 이제 8월달과 9월달에 강세를 보이다가 10월 첫째 주에 소폭 조정을 보였는데, 그런 예상한 시점 수준의 그런 정유 마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유 산업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판단에 있겠고, 유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방 지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런 분쟁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화학 쪽은 그런 화학 마진은 3분기에도 약간 반등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화학보다는 정유 쪽이 그나마 다소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우재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큐라티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겸 의원입니다. 네, 큐라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뉴스를 통해서 이라크의 이맘 후세인 홀리시라인 재단 산하의 보건의료교육청 및 한국 이라크 우호재단과 백신 플랫폼 기술 협력 프로젝트 방향, 그리고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합의서, 즉 텀시트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텀시트는 백신 플랫폼의 라이센스와 이라크 현지 백신 공장 및 연구소 설립 등의 사업을 본격화하는 첫 단계의 마일드스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백신 제조 공장 건설 방안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에 대한 250억 원 규모의
거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라크 현지 백신 공장 건설이 본격화된다면 그 사업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 25일 공시를 통해서 제3자 배정 증자 2건, 전환사채 발행 증자 1건, 총 3건에 총 160억 원의 규모의 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필리핀 린프라코프 등을 대상으로 하며 4.5조 원 규모의 필리핀 결핵 백신 시장 진출을 위한 용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 대통령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현 대통령인데요. 당선 이후에 결핵 퇴치를 목표로 보건부 장관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도입해서 국가 주도의 결핵 퇴치 정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고요. 이 필리핀에 진출하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림프라와 JV 설립을 진행 중이고요. 결핵 백신 개발 그리고 제품의 허가, 판매, 유통 등 사업 전반적인 전략을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선 필리핀 시장을 중심으로 하지만 향후에는 아세안 국가 시장,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큐라티스는 이제 BCG로 형성된 생체의 면역 반응을 부스팅하는 청소년 성인용 백신인 QTP-101에 대해서 현재 글로벌 EB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5개국을 중심으로 2025년 품목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BCG만 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명 불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아기 때 주로 맞는데요. 이게 면역의 기간이 약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10여 년이 지나면 면역력이 사라져서 우리의 백신 결핵균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면역을 다시 살리는 부스팅을 하면서 계속해서 면역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2025년 품목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성인용 55세에서 74세 장년 및 노년을 위한 QTP-101 결핵 백신 임상 1상 IND를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상군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표로 이제 백신 QTP-101 타임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통합 글로벌 EB 3상을 진행 중이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2025년 가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크라티스 전일 뉴스를 통해서 이라크 관련 그런 보건 그런 의료교육청하고 텀시트 그런 합의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라크의 백신 제조 공장 건설 방안에 대한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플랫폼 기술 개발에 대해 약 250억 원 규모의 거래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라크 현지의 백신 공장 건설이 본격화된다면 사업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9월 25일에는 약 160억 원 규모의 이제 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는 필리핀 약 결핵 백신 시장 진출을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큐라티시는 그런 백신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청소년 성인용 백신인 QTP-101에 대해서 현재 글로벌 EB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QTP-101은 뭐냐면 결핵 백신입니다. 이 결핵 백신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임상 성과가 잘 진행이 되면 먼저 동남아 5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품목 허가가 예상이 된다는 그런 김연겸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그 비상장 그 월간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경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상장 담당 이수경입니다. 9월 스타트업 월별 투자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지만 2023년 하반기 중 가장 낮은 투자 총액을 기록했던 8월보다는 32% 증가했습니다. 비상장 시장 전체로 확대를 해보면 9월 투자 유치 금액은 1.4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8%, 전월 대비 40% 증가를 했습니다. 9월 전체 투자 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대형 투자 건이 전체 규모를 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투자 유치건이었던 현대홀딩스 컴퍼니의 경우 벤처 투자가 목적이 아닌 경영권 안정화 차원의 주식 매매 계약 체결입니다. 그 외 토스뱅크의 유상증자 등 해당 건들을 제외하면 전체 투자 금액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9월 대규모 투자권 제외 시 월별 비상장 투자 유치 금액이 급감한 가운데 컨슈머와 서비스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가 돋보입니다. 시장과 투자 환경이 어려울수록 가시적인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 벤처 기업부에서는 벤처 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 투자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중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감액평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에는 상환전환 우선주 RCPS가 부채로 전환되면서 자본 잠식 시에 관리보수가 삭감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을 감액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을 한 것입니다. 국내 벤처 투자 중 상당수가 RCPS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을 통해 VC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이 상장 시에도 관리보수 삭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9월 스타트업 월별 투자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2% 감소한 약 4,57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가장 낮은 투자 총액을 기록했던 8월보다는 약 32% 증가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상장 시장 전체를 확대해 보면 9월 투자 유치 금액은 죄송합니다. 약 1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98% 그리고 전월 대비 40% 증가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체 투자 건수는 이제 소폭 감소를 했지만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투자 건이 이제 전체 투자 규모를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9월에 가장 큰 규모 같은 투자 건은 바로 현대홀딩스 컴퍼니 시리즈 A에 3,1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약 1,0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에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수경 의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입니다. 나이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중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이종입니다. 나이키의 장기적인 실적 성장과 마진 개선이 기대되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견고한 피트니스 용품 수요와 신제품 출시에 기반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두 번째로 지난 분기에 이어 중국 시장 회복이 이뤄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가 판매, 직접 판매 증가와 그리고 재고 안정화에 따른 마진 개선이 전망됩니다. 고객 소비 둔화에 의한 우려가 있지만 코로나 이후 견고해진 피트니스 용품 수요와 그리고 폭넓은 제품 가격대, 마지막으로 고가 브랜드 고객층 유입 등을 고려할 시 이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주가 하락에도 나이키의 주가 수준은 동종기업 대비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높은 운동화 생산 시장 점유율, 그리고 12개월선의 ROE, 마지막으로 이익 성장성을 감안할 시 주가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3년 EPS 연평균 복감 성장률을 감안한 PEG 배수는 1.6배로 동종 기업과 비교했을 시 이제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주가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최근 실적을 보면은 나이키의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0.5% 소폭 하회했지만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24.4% 상회했습니다. 우선 좀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 지역에서 매출 성장이 12%가량 나타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었고요. 그 뒤로 유럽이나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의 매출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장비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9%가량 증가했고요. 가이던스를 보면은 나이키는 향후 가격 인상이나 직접 판매, 신제품 출시 등에 따른 실적 개선을 전망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자릿수 중반 정도 성장할 것으로 발표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분기 말 기준 재고 금액은 87억 달러로 감소하면서 정상화가 나타났고요.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나이키 최근 주가 하락에도 나이키의 주가 수준은 동종기업 대비 프리미엄이 존재를 하지만 현재 운동화 생산 그런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높은 12개월 ROE를 감안했을 때 주가는 적정 수준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3년 EPS 연평균 성장률을 감안할 때 PEG 배수는 약 1.6배로 동종기업 대비 상당히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이키의 장기적인 실적 성장과 마진 개선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견고한 피트니스 용품 수요와 신제품 출시에 기반한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분기에 의해서 중국 시장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가 판매라든지 직접 판매 증가, 재고 안정화에 따른 마진 개선이 전망된다는 그런 유중호 의원의 그런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0일 KB 리서치 모닝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